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토지 등록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문제 5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토지 등록에서 밑에 국토부 장관은 괄호 방금 전에 괄호책이 있었죠. 맨 밑에 모든 토지 국토겠죠.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토하게 되면 달리 표현한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표지사항 몇 가지 6가지를 조사 청량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방금 전에 문제 나왔었죠. 넘겨보세요. 뭐 다시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 자치단체별로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하겠다. 지적국정주의 직권등록주의 이해하시겠죠? 직권등록주의는 밑줄 해보시고 양가로 2번에 직권에 의한 토지조사 등록 절차 있죠. 그 내용은 방금 전에 가로책에 나왔듯이 위에 양가로 1번 있죠. 1번 둘째 줄 뒤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는 빠졌고 시군관에서 리동은 안 바뀌겠죠. 지번부터 해서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 이제 개념을 한 개씩 익히시면 돼요. 토지 무엇을 토지 이동은 토지 무엇을 표시 6가지를 새로 정한다. 변경 말소하는 거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원칙은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적 소관청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데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등록주의를 했죠.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표지사항 6가지 정하죠. 토지 이동이 있다 나오면 이동 거기 힌트 아니요. 토지 이동은 시군구에서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소재 빼고 표지사항 5가지는 원칙은 신청을 받아 조사 청량에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관청이 직권등록주의니까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시험에 그래도 나오는 편인데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하는 절차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 계획 이름이 뭐예요? 1번 토지 이동입니다.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계획 수립했죠. 그럼 현장 나와서 조사 청량해야 되겠네. 이동 조사를 하겠죠.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적는 것이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조사부를 만든 다음에 작성하는 것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토지 이동이 있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의서 가지고 뭘 만든다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겠죠. 그러면 뒤에 생략된 말이 뭐인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사항이 이동이 있어서 지적 공부에 다시 등록한 사항이 소재, 지번. 소재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바뀔 수 있나 없나요? 중앙동 일부가 상남동 넘어갈 수 있죠. 소재, 지번, 지목. 요걸 바꿀 때는 이건 등기부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요걸 등록했다면 뭐도 고쳐야 된다고? 등기부도 고쳐야 되니까 등기 촉탁하겠죠? 촉탁.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소유자 지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뀐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지가 형질 변경을 해서 지가 바꿔서 토지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꿔달라고 지목 변경 신청하면 지가 지목이 대로 바뀐 사실을 압니까 몰라요. 지가 신청을 하면 알겠죠. 알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뭐 직권으로 조사 청량에 등록했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이동 사실을 뭐 한다고? 통지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한 다음엔 마지막에 촉탁 대상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촉탁하는 내용은 지적 공부에 바뀐 내용이 표시사항 중에서 경계좌표는 등기부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 소지의 집은 지목 면적이 바뀌면 등기 촉탁하고 직권으로 했다 나오면 아 소유자 모르겠구나 통지한다. 요게 생략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밑에 6번 달아서 뭐예요? 6번 등기 촉탁 및 소유자 통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등기 촉탁 및 소유자 통지.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보시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개념을 여기 이동이라고만 대수한 이유가 여기 자리에 이용해서 최근까지 나왔다는 거야. 이용이 아니고 이용은 공간정보관리법의 목적 아니에요.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 작성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관 동그라미 청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 데는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나중에 이것도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함정이 승인사항이 아닌데 이거 지금처럼 직권으로 조사 창령하여 결정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승인 제도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 어디에 적어서 토지 이동 조사부에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 공고 정리한다. 이렇게 이동 그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고 넘기시고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죠. 밑에 3번의 필지 획정의 원칙에서 한 필지가 된다 할 때 6가지가 있었는데 줄이면 필지의 획정 기준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기준은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줄이면 뭐가 같아야 되고 뭐가 연속돼야 되는가. 이건 나중에 암기상이니까 이렇게 암기하시죠. 처음부터. 지지지 소축 등 이렇게 하는데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겠죠. 리동이 같아야 한 필지가 되지. 일부는 중앙동에 있고 일부는 상남동에 있으면 1필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목이 같아야 되겠죠. 소유자가 같아야 되겠죠.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등기된 것은 등기된 것끼리 1필지 되고 등기가 안 된 것은 등기 안 된 것끼리 등기 여부가 같을 것. 당연히 1필지가 되려면 지판이 연속될 것. 1필지를 만드는데 여기 중간에 도로가 있네. 도로가 연속됩니까? 안 되니까 필지를 나눠야 되겠죠. 지판이 연속. 그래서 지번부에 5개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지판이 연속될 것. 요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나중에 뭐하고 같아야 되는가? 이 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할 수 있나요? 요 경계는 말소시키고 면적을 합치면 되죠. 그럼 1필지가 되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2필지였다가 합병 요건도 1필지를 만들겠다는 요건이니까 요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라고 어쨌든 암기를 하셔야 돼 나중에. 그래서 옆에 맨 밑에 지번 부여지기 같아야 한다 나와 있죠. 맨 밑에 22페이지 토지 용도가 같다 그 말은 지목이 같아야 한다. 옆에 소유자 동일, 축적 동일, 지판이 뭐 연속,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그 말은 등기가 된 것끼리 1필지가 되고 양가로 1번에 첫째 줄 때 즉 기등기 이미 등기된 토지와 이미 등기된 기등기 토지는 1필지가 되고 미등기 토지는 미등기 토지끼리 1필지가 된다. 등기 여부가 같을 것 됐나요? 자 밑에 4번에 양입지 있나요? 양입지. 양입지는 달리 표현하면 편입되는 토지 편입지라고 이야기하는데 1필지는 지목이 같아야 되죠.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주된 용도 토지가 있고 종된 용도 토지가 있겠죠. 원칙은 주된 용도도 있고 종된 용도가 있으면 용도가 다르면 원칙은
별도 필지로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종된 용도 토지를 주된 용도에 편입시켜서 1필지로 만들겠다. 이것이 양입지, 편입지예요. 그러면 양입된다, 편입된다 말은 원칙은 1필지로 만들겠다 그 말이죠. 거기 보시면 개념 정의가 1필지 요건 중 토지의 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뭐라 한다? 양입되는 토지, 종된 토지 용도를 양입지 또는 편입지라고 해요. 그 넘겨 보시면 요건은 2번 주된 용도 토지 편의를 위하여 편의이 있죠.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구구 등의 부지는 주된 용도에 합쳐서 1필지로 만들어라.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도로, 구구는 별도 지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뭐로 주된 용도 토지에 맞춰서 1필지로 만들어라 그 말이고, 이번에 주된 용도 토지의 접속 밑줄 둘러싸인 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각자 필지로 구분하지 말고 주된 용도 토지로 편입시켜서 1필지로 만들어야 한다. 밑에 이런 거죠. 개인 땅이 이게 대인데 대 주된 용도가 됩니다. 개인이 편의를 해서 도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 종된 용도죠. 따로 구분하지 말고 뭐로 대로 편입시켜서 1필지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됐나요? 보세요. 여기 과수원이죠. 지금 주된 용도가 물을 대는 유지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주된 용도에 둘러싸여 있죠. 이건 유지를 하지 말고 뭐로 주된 용도인 과수원에 편입시켜. 이게 지금 요건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국어, 도로는 따로 필지로 구분하지 말고 주된 용도로 1필지로 합쳐라 그 말이고, 둘러싸여 있는 과수원이 주된 용도이고 유지가 있다. 유지. 유지는 뭐 물이 고이는 여기 유지가 있을 수 있고, 유지가 있을 수 있죠. 과수원 물들려면 이건 따로 필지로 구분하지 말고 주된 용도인 과수원에 편입시켜서 1필지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시험은 밑에 예외가 나와요. 3번 양입지 제한 있나요? 제한이다 그러면 양입이 되지 않는다, 편입되지 않고 별도 지목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게 제한입니다. 1번 보니까 종된 용도 토지의 지목이 뭐다? 오늘 배우시겠지만 여기 과수원이 있죠. 과수원. 과수원이 주된 용도인데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고. 주된 용도는 과수원인데 지금 지목이 되죠. 이건 면적 관계없이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대인 경우 면적 따질 필요가 없어요. 2번 3번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얼마? 10% 초과. 자 보세요. 여기 과수원인데 물을 대는 유지가 있죠. 이게 3,000이야. 과수원이 3,000제곱인데 이게 301이야. 10% 초과해야 하네요. 원칙은 유지는 주된 용도에 편입시켜서 이거 없애고 과수원하는 원칙인데, 종된 용도 토지가 뭐요? 10% 초과하면 양입이 되지 않으니까 요만큼 별도로 유지로 따로 구분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얼마? 330을 초과한다. 똑같이 여기 보세요. 5,000이야. 과수원이 유지가 331이야. 10%는 안 되죠. 안 되지만 331은 330 초과죠. 약 100평이잖아요. 100평이니까 면적이 10% 초과하거나 아니면 주된 용도 토지 면적 관계없이 종된 용도가 면적이 330을 초과할 때는 양입이 되지 않으니까 별도 토지로 필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럼 여기 대는 면적 관계 있나요 없나요? 몇 프로 몇 제곱 관계없이 3,000이다. 대가 50밖에 안 된다 하여도 뭐요? 별도 토지로 구분한 대이면 면적 관계없이, 그 다음에 10% 초과 330 초과인 때는 양입이 되지 않는다. 밑에 그림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두 문제씩 나오는 것이 1번의 지번이에요. 지번. 지번은 표시상 맞죠? 토지 등록할 때 지적공부에 지번을 표시한 지번. 지번은 옆에 페이지 지번의 표기와 구성이 있죠. 지번, 표기 방법. 지번은 이전에는 한자 꺼낼 때는 한자로 썼습니다. 옛날 지적공부 보신 분 보시겠지만
한자로 쓰세요. 한자로. 지금은 뭐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게 기본. 임야 대장 임야 뒤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뒤여 앞이요. 앞에 뭘 붙인다? 암기할 때 앞산 이렇게 하시면 돼. 95의 2 앞에 산자가 붙어 있다. 아, 이 토지는 어디에 등록된 토지구나.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구나. 앞산이요. 뭐 뒤산 이렇게 해서 틀린 점 나오긴 적이 있고 앞에 임자 붙인다 이렇게 틀린 적이 있으니까 산자 붙인다 이렇게. 따라서 집은 숫자 앞에 산자가 붙은 것은 지목이 임야다. 전체 지목이 오늘 배우시겠지만 28개인데 거래가 잘 되는 것은 토지 대장이 올리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것 잘 안 되는 것은 임야 대장이 올린단 말이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그래서 무조건 지목이 임야다 그런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 토지 대장 등록지의 토지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산자 붙었다. 밑에 나와 있죠. 2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지번은 앞에 95 이렇게 되면 여기 본번 아니야. 토지가 자꾸 이동이 있다 분할되다 보니까 지번을 95, 96 자꾸 쪼개다 보니까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뭐 여기 토지가 중앙동이다. 95번지 있죠. 96번지 있겠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부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95번지 이걸 분할하게 쪼갤 수 있나 없나요? 지번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본번만 된 것이 관리가 편합니까? 부분까지 있는 게 관리가 편합니까? 본번만 있는 것이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지번은 토지 이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분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한다. 본번과 부분 사이는 뭐로 표시하고? 대시로 표시하고. 대시. 우리는 다시 하잖아요. 영어는 뭐 선조어로 내가 대시라고 하는데 대시라고 표시하고 읽을 때는 뭐로? L을 낸다. 그 다음에 구분되어 있죠. 구분. 뭐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번과 부분 가능한데 본번 없이 부분만 되어 있는 지번이 있을 수가 있다. 3번에 부분만으로는 지번을 구성할 수가 없다. 지번 부여 방식이 쭉 있는데 밑에 1번 지번 부여 단위 있죠. 넘겨보세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 채택하고 있는 부여 방식만 체크하시면 돼.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있죠. 단지단위법, 지역단위법은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고 지역이 좁은 지역에 쓰는 것이 지역단위법. 특징만 거기 이연에 따라서 지역단위법은 지번 부여 지역이 넓지 않거나 돼 있죠. 장수가 많지 않다. 그림이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가 여러 장이 아니고 장이 뭐 2장, 3장 안쪽으로 지역이 넓지 않은 지역은 지역 단위법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도엽은 지적도, 임야도, 엽자는 이파리 엽자냐 여러 장이다. 그러면 도면이 여러 장이다. 그 말은 지역이 넓다 좁다고 넓은 지역. 그래서 니은의 도엽 단위법은 지번 부여 지역이 넓거나 지적도, 임야도, 장수가 많은데 도엽 단위법. 단지는 1단지, 2단지 아시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 치중하지 마시고 밑에 2번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는 이제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 채택하고 있는 것이 2번 북서기본법 있나요? 맨 밑에 북서기본법. 지번을 부여할 때 이게 중앙동이면 북서 여기죠.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나겠다. 이것이 북서기본법이에요. 옛날에 한자권에는 한자 쓰실 때는 어디부터 씁니까? 글자를. 우리 한글을 쓸 때 이렇게 써나가잖아요.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써나가죠. 옛날에는 북동기본법이었다고. 지금은 뭐? 북서기본법입니다. 북서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남동에서 끝나는 것이 북서기본법. 그래서 현재 맨 밑에 우리나라 북서기본법을 취하고 있다 돼 있죠. 북서기본법은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 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분을 부여한다. 됐나요? 그 정도 보시면 돼. 그 옆에 그림이 북서기본법 있죠.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없나요? 이렇게 쪼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집어매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를 쪼갤 수 있나 없나요? 어디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이게 북서기본법이라고. 한자문화 그림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북동기본법이면. 북서기본법에서 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끝낸다면 토지를 분할하는데 토지가 세로로 쓰였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로로 누워있으면 쪼갤 때는 어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여한다. 좀 이따가 분할 합병할 때 다시 나옵니다. 뭐 진행 방식에 따른 분류는 사형식은 뱀사자니까 뱀이 기억하는 형태로 불규칙하겠죠. 시골 가면 집원이 저희 시골 집이 여기 358번지에 그럼 여기가 몇 번째 돼야 됩니까? 359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460번지야. 뱀이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지.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기우식은 홀수기 짝수자니까 홀짝으로 하는 거. 요건 도로를 놔두고 도로를 큰 대로분 해가지고 여기는 1번, 여기 2번, 3번, 4번. 이쪽에는 홀수, 이쪽에는 짝수. 지분 확인하기 편해요. 편하지 않습니까? 사형식보다는 훨씬 찾아가기 쉽겠죠. 그러니까 기우식은 홀짝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니은에 도로가 발달된 시가지 지역에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식은 됐고 절충식 됐고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지분의 표기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1. 평행식 있나요? 당연히 밑에 니은처럼 77번지 본번으로만 된 거 있고 77의 1처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 평행식이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 됐죠? 맨 밑에 4번 있나요? 자유식 있나요? 그건 알고는 계셔야 돼. 여러 번 나오게 되면 자유식이란 표현을 수업 시간에 쓰면 이게 자유식이나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 거기 기억에 기존의 지분을 모두 소멸시키고 최종 뭐요? 지분 다음 순번부터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예를 들면 77번지를 분할할 경우 그 지분 부여지에서 최종 지분이 100번지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101, 102, 103번지로. 최종 지분 다음 순번에 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자유식이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요. 평행식을 쓴다. 자유식을 쓰는 것도 있다.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고 토지 이동 시의 지분 부여 방법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2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에 2번. 앞에 쉽게 나오면 29페이지입니다. 아라비아 추자로 표기합니다. 앞산입니다.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합니다. 대시라고 표시하고 의로 읽는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이 채택하고 있는 지분 부여 방식은 앞에 북서기본법 했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토지 이동한다. 표시를 바꾼다. 그 말이죠. 지분 부여 방식에서 지분 부여는 누가 한다고? 지적소관청. 그 앞에 기준을 모든 토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토지 이동이 있으면 누가? 소관청이 조사 청량하여 결정한다 했죠. 소관청이. 2번 지분 부여의 기본 원칙은 지분은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기본법이다. 그 말이죠. 3번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밑줄. 자, 등록 전환은 앞에 용어 정의했죠.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어디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합니다. 자, 보세요. 설명을 드리고 지분 부여에서 토지 이동 시에 지분 부여 방식에서 지금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이 같이 돼 있죠. 지분 보유 방식에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건 시험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에 나와요. 여기가 바닷가에 있는 토지 동네가 뭡니까? 바닷가. 여기 바닷가. 여기가 귀산동이요. 귀산동. 건설회사에서 요 바닷가 요만큼 매립했다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 허가받고 공사 끝났죠.
없던 바다는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하천은 토지다. 댐도 토지요.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했다고 처음으로 등록하겠네. 거기 뭐라고? 신규 등록. 그럼 여기가 지번 귀산동에 여기가 매립한 인접 토지가 100번지야. 100번지. 그럼 여기 지번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여기가 100번지죠. 100의 1로 붙이라 이렇게. 됐나요? 원칙이요. 등록 전환은 뭐예요? 어디에 있던 토지요? 여기에 중앙동이죠. 중앙동이에요. 요만큼은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이고 요만큼은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예요. 등록 전환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임야 대장에 있는 토지를 임야 대장을 없애고 뭐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 주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중앙동 100번지야. 등록 전환할 때 요만큼 이제 임야 대장 말소시키고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전환시켜 주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똑같이 인접 토지 본번에 뭐 부분을 붙여라 해. 그 신규 등록이거나 등록 전환인 때는 본번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이라고요? 부분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요 개념. 근데 예외가 이제 있어요. 예외다는 말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인데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면 적당하지 않으면 이걸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바다 매립했죠. 매립인데 여기 귀산동에 최종 지번이 여기가 100번지가 최종 지번이야. 귀산동의 끝번지가 100번지야. 최종 본번 옆에다가 매립했죠. 그럼 굳이 100의 1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분 붙이면 관리가 불편하니까 최종 본번에 인접하여 신규 등록하게 되면 굳이 100의 1 할 필요 없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이게 무슨 식이라고요? 자유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섬이 한 개 있었는데 섬이 발견되었어요. 섬이. 그러면 여기 인접 토지가 여기 만약에 90번지다. 90의 1 이렇게 멀리 떨어지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지. 그러면 여기 지번 부여지역에서 최종 지번이 100번이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부여해서 뭐 101번지로. 아시겠죠? 세 번째는 여기 바다 매립했죠 지금. 매립한 토지가 1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요. 쪼갰다고 분할해서 팔라고. 그러면 최종 지번이 100번지죠. 100의 1, 100의 2, 100의 3에 부분 붙이면 불편하니까 어쨌든 여러 필지이면 관리 편의를 위해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101, 102, 103, 104 하는 게 편하겠네. 인접 토지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또는 여기 똑같아요. 등록 전환도 여기 있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냐? 여기 중앙동의 최종 지번이 100번지야. 100번지에 인접하고 있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뭐로 만들겠다고? 토지 대장으로 전환할 때 굳이 100의 1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으면 뭐로? 101번.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원칙 보시면 신규 등록 전환을 묶으시고 의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뭐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원칙입니다. 예외 밑줄 두 번 하시고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분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기억 대상 토지 신규 등록하는 토지 등록 전환하는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 밑줄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마침 신규 매립하는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 토지가 중앙동의 끝번지 인접하고 있다고 귀산동 끝번지에서 매립되었다고 그러면 굳이 의 1 할 필요 없이 뭘 한다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자유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대상 토지 신규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밑줄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기억은 최종 지번에
기역은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하고 있다. 최종 지분 밑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굳이 의 1, 2 할 필요 없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하여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여러 필지인 경우 부분 붙이면 관리가 불편하니까 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최멀려 이렇게 암기하죠. 최종 지분에 인접한 경우, 멀리 있는 경우, 여러 필지이면 예외입니다. 신규 등록 전환은 원칙 어떻게 지분 부여한다고요?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을 붙이는 원칙이다. 세 가지 최멀려인 때는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이 아니고 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분을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자유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4번의 분할 밑줄. 여기 1필지입니다. 중앙동 100번지인데 이걸 분할하고 싶다고 이렇게 북서 기본법이죠. 그러면 1필지는 분할 전 지분 몇 번지요? 북서 기본이니까 이렇게 몇 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00번지. 그 나머지는 100번지를 쓰고 있는 토지에 부분이 붙은 토지가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옆에 보니까 100의 5가 있다고. 그러면 100번지를 3개로 쪼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1필지는 분할 전 지분이고 본번에 최종 부분을 찾아봐야지. 최종 부분 다음 순번의 부분. 여기 얼마? 100의 6, 100의 7. 아시겠죠? 원칙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보세요. 분할 전에 토지 보니까 100번지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었어요. 주거 사무실 내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요렇게 좀 쪼갠다 막 그 말이죠. 그 원칙 쪼개면 100의 7도 가야지. 요렇게 쪼개면. 근데 여기 주거 사무실 내에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이 있으면 북서 기본은 이렇게 매겨가는 거죠. 예외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먼저 분할 전 지분 몇 번지를 주고 100번지를 주고 나머지 100의 뭐? 6, 100의 7. 아시겠죠? 건축물이 있다.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 소유와 신청 관계없이 소관청에 지분 부여할 때는 주거 사무실 등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분 100번지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북서 기본에 따라 100의 6, 100의 7로 됐나요? 거기 원칙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지분은 분할 전 지분 북서 기본에 따라 사죠. 나머지 필지 지분은 본번에 뭐요? 본번 100번지가 붙어있는 최종 부분을 찾아보고 100의 5가 있었죠. 최종 부분에 다음 순번으로 뭐 부분. 예외가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으면 북서 기본의 예외죠. 분할 전 지분을 건축물이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지분을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 이해하십니까? 밑에 그림 보시면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 소유와 신청 관계없이 분할 전 지분을 우선 부여한다. 합병 시의 지분 부여 보세요. 여기에 세 필지가 있어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죠. 지지지 소속 등이죠. 이걸 1필지로 합치고 싶다고. 그러면 선순위 지분을 분할 후 지분을 하면 되죠. 100번지가 있고 98의 2가 있고 100의 2가 있어요. 본분으로 된 것도 있고 부분 붙어 있는 거 있죠. 원칙은 본번만 보게 되면 이게 선순위 지분이잖아요. 부분 붙은 것은 빼고 본번 중 선순위 지분을 분할 합병 후 몇 번지로? 100번지로 됐나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제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고. 그 원칙은 101, 102번지였죠. 그럼 합병하게 되면 원칙은 합병 후 지분은 선순위 지분 100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원칙은 건축물인 토지가 102번지였잖아요.
그럼 100번지로 해버리면 우편 주소 다 바꿔야 되겠죠. 불편하니까 이때는 합병할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102번지를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원칙은 몇 번지로 합병해야 되는데 100번지를 합병해야 되는데 주거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다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번 102번지를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라고 신청하면 그때는 102번지로 합병한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전에 분할은 신청 관계없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분을 우선 부여해야 되고 합병은 신청을 한다. 그거만 차이죠. 예외 보시면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주거 사무실 있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을 해달라고 뭐 신청하는 때 그죠? 때 그 지번 건축물 있는 지번 102번지를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됐나요? 그래서 합병 후에 지번할 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맨 좌측에 보니까 합병 전 지번이 본번으로만 되어 있죠. 본번 205번, 6번, 7번이 당연히 205번지를 합병하면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부번이 다 붙어 있죠. 부번이 동일 붙어 있으면 그 중에서 선순위 지번 몇 번지? 10의 4로. 세 번째가 시험 나겠지 뭐. 부번이 붙은 거 다 하고 본번만 된 것이 섞여 있으면 부번 붙은 거 빼고 본번 중에서 선순위니까 몇 번지? 480번지. 밑에 그림 됐죠? 밑에 6번 별표하시고 6번. 지적 확정 청량 있나요? 지적 확정 청량. 확정 청량은 개념을 어떤 사업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해서 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 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 청량입니다. 자 보세요. 많이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많이. 민법보다는 쉽잖아요. 그래. 결혼보다 쉽고. 이걸 등기법 선생님이 원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안병영 선생님이 저기 집도 서울인데 인천 저 안쪽이야. 한번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작년에 김일 선생님도 서울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보강도 막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등기법 선생님들이 민법 선생님처럼 강의 욕심이 많아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충 가르치는 거 억수 싫어하거든. 딱 요건 내 과목이 딱 맞아요. 중개사법과 취향이 딱 맞아. 그래가지고 에? 표시 너무 내지 말이. 자 보세요. 이걸 그림을 한 장 드리면 좋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 토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 토지는 비싼 땅입니까? 여기 전도 있고 임야도 있겠죠. 그리고 도로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렇게 반듯하게 도로 내서 이렇게 집을 아파트 짓겠다 그 말 아니야? 이렇게 이게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라 합시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제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 전 토지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죠. 끝난 다음에 하는 청량이 뭐라고요?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끝났다 준공된 다음에 하는 것이 지적 확정 청량은 기존의 지적 공부를 없애고 새로 어떤 청량해서 확정 청량해서 지적 공부를 새로 싹 만들겠다는 것이 확정 청량이에요. 관련 단어가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준공된 후에 하는 청량이 뭐다?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번 매개라 그 말 아니야? 그럼 토지는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에 쓰고 있는 지번이 있었겠죠?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된 거 있나요? 본번? 100번지 100을 있었겠죠? 본번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다면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라고. 본번 가지고. 근데 이 본번도 못 쓰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여기에 100번지 있고 여기 100의 1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밖에 100의 1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이걸 써버리면 안 밖에 본번이 같은 걸 써버리면 중복될 수 있나요?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밖에 있는 본본하고 안에 있는 토지 본본이 같으면 이걸 쪼개다 보면 중복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밖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즉 안에 본본하고 밖에 있는 본본이 같으면 이거 쓰지 말라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즉하고 경계에 걸쳐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그래서 이것도 쓰지 말라고. 본본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 끝난 다음에 확정 청약한 다음에 지분 부여할 때 본본 가지고 쓰는 거 원칙인데 그 본본도 못 쓰는 것 중에 두 가지 있다. 안팎이 같은 본본이거나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은 중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두 번째요. 여기 종전 토지 필지수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필지수가 어떻게 더 많겠나요? 여기가 훨씬 많게 땅값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이 본본 가지고는 새로 부여할 토지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에 토지 지분을 다 부여할 수가 없네.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기 지분 부여지기 있죠. 지분 부여지기 최종 본본이 있겠죠. 본본에 다음 순번으로 하여 본본을 부여한다.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방식이요? 자유식을. 여기 중앙동이다. 중앙동에 최종 본본이 100번지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했죠. 요만큼. 여기 중앙동 이만큼인데 요만큼 도시개발 사업 시행했다고. 중앙동 100번지가 최종 지분이야. 그럼 여기는 뭐 101, 102, 103 이렇게 매기 간다고. 아니면 단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1단지, 2단지, 3단지 나눠가지고 여기에 101번지 주고 102번지 주고 103번지, 104번지 주고 요 안에 단지는 똑같죠. 100의 1, 100의 101의 1, 100의 101의 2 본본에다 뭐를 부분을 부여해서 한다 이게. 단지식으로 블록식으로 나눠서 본분을 부여한 후 그 단지 안에는 부분을 붙여서 한다. 종전 토지 지분을 가지고 새로 확정 청약을 실시한 다음에 지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전의 토지 부여할 지분수가 새로 부여할 지분수보다 이게 적을 때는 다 못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최종 본분 다음 순번에 본분을 부여할 수도 있고 블록식으로 나눠서 본분을 부여한 다음에 단지마다 부분을 부여한다. 됐나요? 그럼 보세요. 원칙 있나요? 원칙. 도시개발 사업 등 밑줄.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났다. 준공 완료되었다. 어떤 청약?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에 지분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다음에 지분을 제외한 뭐를? 본분을 부여해야 한다. 본분만 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못 씁니다.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 지분 본본하고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같다. 안 밖이 같으면 쓰지 마라. 그 본본은. 두 번째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어도 쓰지 말아요. 안 밖이 같거나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은 쓸 수가 없다. 밑에 2번 예외 밑줄 2번. 다만 예외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분 수가 새로 부여할 지분 수보다 적다. 그러면 다 부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기억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집을 부분을 부여하거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죠 저건 블록 단위 나눠서 본본 부여하고 안에서 부분을 붙이는 방식을 쓰거나 니은 그 지분 부여 지역 리동이죠. 최종 본본 100번지면 100번지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자유식을 할 수도 있다. 최근 시험 나왔던 게 옆에 3번입니다. 3번.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방금 전에 본본만 써라. 안팎에 걸쳐있는 거 쓰지 마라. 경계에 걸쳐있는 거 쓰지 마라.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든지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본본을 하여 부여할 수 있는 이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세 가지가 되어 있다. 첫 번째 뭐요? 지분 부여 지역 리동이죠. 안에 뭘 할 때 지분 변경 밑줄 지분 변경할 때 어떻게 쓴다고?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고 아니면 블록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 밑줄 여기 중앙동 일부가 상남도로 넘어갔죠. 지분 새로 매게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최종 본본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세 번째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필지에 축적 변경은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데 안에 지분을 부여할 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지행축 그렇게 암기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같다는 말 아닙니까?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이렇게 네 가지는 똑같다 그 말이죠. 다음에 열관 사항 중 지번 부여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 신규 등록 전환을 여기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지역 안까지 해서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세 가지가 더 있다. 지행축 그렇게 암기사항입니다. 시험에 괄호책에 나왔던 것이 밑에 7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공사 끝나기 전에 지번 부여.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시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가를 받아야 사업 시행되겠죠. 내가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사업 계획도를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 사업자가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 끝나기 전이라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 가서 아직 공사는 안 끝났는데 지번 좀 부여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사업 시행자 가지고 뭐 보고 사업 계획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괄호책이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하는 때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지번을 부여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 착수 신고할 때 가져와 뭐 보고 사업 계획도 인가사면 안 돼요. 사업 계획도에 의해야 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에 의한다. 방금 전에 했죠. 도시개발 사업 공사 끝나기 전에 기준은 사업 계획도 가지고 부여하는데 부여 방식은 뭐와 똑같다고 방금 전에 보셨듯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부분을 부여하든지 본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블록 단위로 나누든지 됐죠. 치웠다 해야 되겠다. 그죠?